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 13번째 지문입니다. 영역별로는 경제인데요. 경제 분야의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은 좀 어렵더라고요. 수학 부분만큼이나 좀 어려워. 그런데 오늘 만나볼 이 직접세와 간접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납세 의무가 있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싶은데 여러분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세금을 내고 있어요. 물론 직접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쨌든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자, 세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무엇의 종류를 이야기하려면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나누는 기준이 세금을 걷는 방식입니다. 자, 한 개인이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소득에 대해 일정하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5만 원 혹은 10만 원 등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번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직접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소득세 외에도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일정한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물려받은 재산에 부과하는 상속세,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부당이득세 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이런 거 다 내세요. 지금 일단 그냥 개인이다 그러면 소득세, 재산세 이런 기본적으로 내시고, 회사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법인세 내실 거고, 또 더 위에 조부모님이나한테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럼 상속세도 내실 거고, 이런 것이 직접 내가 나한테 생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직접세죠. 자, 이와 달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차이점? 자, 간접세는 뭐냐?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말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니 무슨 뜻일까? 자, 오른쪽에 영수증을 보자. 우리가 문구점에서 공책을 2권을 샀네요. 그래서 2,000원을 냈어요. 그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 과세 물품액은 1,818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82원. 그래서 합계 2,000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물건 값은 공책의 값, 공책 2권의 값은 1,818원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82원이 붙어서 여러분이 2,000원을 낸 거죠. 모든 영수증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거기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물건값 속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이 보일 것이다. 우리는 물건값으로 2,000원을 냈는데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182원이 있다고요. 이 부가가치세는 공책에 붙여진 세금이야. 그럼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하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우리가 내잖아요. 2,000원으로. 그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세무서에 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책을 파는 가게 주인입니다. 가게 주인이 이만큼을 내요. 물론 그 가게 주인은 물건을 팔았고 그 안에 포함된 세금을 포함된 가격만큼을 소비자에게 받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될 것은 없죠. 부담은 누가 하는 거야? 소비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세무서에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그러니까 세금을 실제로 세무서에 내는 이 공책을 파는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거나 세금 내러 갔지만 이 세금은 내가 낸 게 아니라 다른 소비자가 낸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내가 내는 거죠. 자, 간접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매겨지는 것으로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와 함께 관세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예를 들어서 직접세의 예시, 간접세의 예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세금 낸다 그랬죠? 이거 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까? 자,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누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직접세를, 소득세를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이게 바로 누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부유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요.
자, 이러한 직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소득 격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세금으로서 소득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자, 봐요. 여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여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소득의 격차가 벌써 9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으로 뭐 500만 원을 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500만 원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실제 소득은 5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세금으로 10만 원을 낸다고 해봅시다. 10만 원을 내요. 10만 원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총 9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의 수익이 남고. 직접세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만 살펴봤을 때는 900만 원의 차익이었는데 세금을 내고 나니까 차익이 500만 원 대 9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정부는 그래서 직접세를 통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직접세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에 따라 세금을 걷어야 되죠. 심지어 소득이라는 게 한 사람 개인의 소득이라는 게 매년 똑같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등락폭을 매년 조사해서 매년 다르게 부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바쁘겠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납세자가,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소득 신고했더니 세금을 500만 원이나 내래.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속입니다.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만 벌었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제대로 부과가 안 되겠죠. 탈세를 합니다. 이런 것 등이 어려움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 직접세의 장점은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서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장점을 소개했는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죠. 탈세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정부가 할 일이 많아요. 이런 장점과 장점. 지우개가 필요하겠네요. 말을 하면서 쓰려고 하다 보니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장점. 그러나 탈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걷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자, 그 간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간접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세금이에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공책 2권을 샀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똑같단 말이야. 그죠? 가게에 있는 1,0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1,000원을 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공평성의 원리에서 보면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누구나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니까요. 또한 간접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해서 바로 나오네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아 납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단점이죠. 그렇죠.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죠?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10만 원.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그중에 10만 원. 다르겠죠. 근데 어떤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왠지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납세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으면 소득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직접세와 간접세 살펴봤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직접세와 간접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교와 대조의 방법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1문단에서 직접세의 뜻, 2문단에서 간접세의 뜻 소개를 했고 3문단은 직접세의 장단점, 4문단은 간접세의 장단점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의 뜻과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한 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글 내용 꼼꼼히 읽으면 답 찾을 수 있죠. 이런 문제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답은 1번이에요. 간접세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된다고 했는데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
소득세 같은 것이 있죠. 자, 나머지는 모두 그 내용으로 알맞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와 대조를 활용해서 설명한 글인데요. 개요를 완성해보자. 결국 개요라고 하는 거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 뭔가요? 간접세의 뜻이죠. 그럼 3문단의 중심 내용은 직접세의 장단점이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요를 묻는 문제, 아울러서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잘 나오니까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 하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활용해서 푸는 문제이죠. 봅시다. 서로 다른 상호의 4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A는 친형 이름의 계좌를 이용해 2011년부터 15년 동안 약 12억 원의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친형 이름의 계좌예요. 차명 계좌를 활용을 해서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죠. 비세무서는 이를 적발해 총 3억 5,763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대로 신고해서 냈으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걸린 거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아졌죠. 재판부는 A가 장기간 형 명의로 세금 매출액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봤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액과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확정된다. 바로 직접세입니다. 직접 자기가 신고해서 확정하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가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을 해요. 그래서 탈세를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세의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때문에 답은 직접세의 단점 2번입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기억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억은 간접세입니다. 앞에 우리 글에서 간접세의 예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했죠. 자,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밥값에 더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 맞네요. 인터넷으로 외국 회사의 신발을 구입할 때 세금을 더 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관세가 붙는 경우죠.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니까 맞고, 1년 동안 맡겨두었던 예금을 찾을 때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자,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얘는 소득세 중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직접세입니다. 답은 3번이죠. 간접세에 해당이 안 되죠. 외국 여행에서 산 물건을 공항에서 신고한 후 해당 세금을 내는 건 이제 관세죠. 그러니까 간접세 맞고, 상점에서 목도리와 장갑을 구입하면 거기에 포함된 세금이 바로 뭐야? 부가가치세죠. 물건값에 포함된 것. 자, 우리 형광펜 나오면 뭐다? 수능 연결이다. 봅시다. 일반적 설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 예를 말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글에 제시된 개념 또는 원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선택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설명이라면 그 개념에 대한 예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예로 적절한 것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했니에 대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니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 니은, 공평성의 원리에서 보면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더 옳다. 왜? 바로 앞에 나와 있죠. 1,0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1,000원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소득이나 뭐 사람이나 관계없이 동일한 물건을 샀을 때 동일한 세금을 내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평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답은 5번이죠. 간접세는 동일한 물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니까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직접세는 공평하지 않은 세금이므로 걷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간접세는 부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세금이다라고 했는데 부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오히려 간접세가 더 공평하다고 보겠죠. 직접세가 부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불공평하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데 내가 왜 소득이 많냐? 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일주일에 7일을 일을 한다고. 그래서 소득이 많은 건데 그렇다고 누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건 불공평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세는 사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불공평한 거죠.
내가 소득이 조금인데 얼마 안 되는데 저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왜 내가 똑같이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직접세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평한 세금이다 라고 했는데 직접세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죠.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는 거죠. 간접세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간접세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체도 틀렸고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도 알맞지 않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한 줄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납부한다. 그래서 직접세. 자, 이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뭐죠? 간접세.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둘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너무나 재밌는 10점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해봤나요? 자, 가로 1번부터 볼게요.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기관에 내는 것, 납부한다고 하죠. 세금을 납부한다. 자, 이번에는 세로 2번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 납세이고요. 이어서 가로 3번,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지 않아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을 가로 3번, 탈세라고 합니다. 가로 3번, 탈세이죠. 아, 납세가 아까 안 나왔었네요. 글자가 보여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어서 가로 4번입니다. 가로 4번,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국가의 세금, 법인세. 자, 이어서 세로 5번입니다. 세로 5번, 국세청에 속한 지방 세무행정관청.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세무서라고 합니다. 소가 아니라 서예요, 여러분. 소방서처럼. 자, 이어서 가로 6번입니다.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이 커질수록 점점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 이어서 세로 7번, 국경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국경을 통과해서 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 바로 관세가 되죠. 자, 이렇게 10점 알풀이를 통해서 어휘력 길러봤고요. 이어지는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비교와 대조입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둘 이상의 대상일 때 비교는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대체로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차피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공통점만 말하거나 차이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엔 이런 것이 있고 차이점엔 이런 것이 있다라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비교인지 대조인지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게 공통점에 대해서 말한 건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한 건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모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이다. 모두라고 했으니까 공통점. 그렇다면 비교고.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렇다면 차이점이죠. 그래서 대조.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휘력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제 직접세를 부담하시게 될 나이가 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